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돌고래의 친근한 성격은 수영하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 관찰되고 종종 보트와 함께 수영한다는 사실에서 분명합니다. 돌고래는 의사소통이 활발한 동물로 다양한 발성, 신체 언어 및 행동을 사용하여 서로 의사소통하고 인간과 의사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친근한 돌고래의 종은 병코돌고래입니다. 그들은 종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상어와 바다거북과 같은 다른 해양동물과도 강한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장난스럽고 호기심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다른 동물에게 접근하여 놀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합니다. 호주의 샤크베이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큰 돌고래가 인간과 독특한 관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이 행동에서 그들은 해저에서 먹이를 찾는 동안 주둥이에 해양 스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돌고래는 동물 보조 치료 프로그램에도 자주 사용되며 인간에게 강력한 치료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극여우는 장난기 많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유명하며 종종 친근한 동물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탐구심이 많으며 기회가 주어지면 종종 인간에게 접근합니다. 다른 여우종과 달리 북극여우는 일반적으로 공격적이지 않으며 인간이나 다른 동물에 대한 공격성의 징후를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북극여우는 북아메리카, 북유럽, 북아시아, 스칸디나비아 산맥의 북극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장난스럽고 사회적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다양한 기사에 따르면 매우 애정이 많습니다. 많은 북극 지역에서 원주민 공동체는 북극여우와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심지어 애완동물과 사냥 파트너로 길들여졌습니다. 이 여우들은 인간과의 접촉에 매우 익숙해졌으며 주인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친근감 외에도 북극여우는 종의 다른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행동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들 중 가장 친근한 것은 다름 아닌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류인 카피바라입니다. 카피바라는 키가 1.2m까지 자랄 수 있고 무게는 45kg입니다. 그들의 식단은 주로 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루에 약 4kg의 풀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잘 반응하기 때문에 매우 좋은 애완동물이 되지만 대부분의 장소에서 카피바라를 소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 친근한 설치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유형의 동물과도 잘 어울립니다. 사실 그들은 원숭이, 오리, 새끼 고양이, 개, 염소 등과 어울리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일부 새를 등에 태우거나 송아지와 거북이 등과 음식을 나눌 정도로 친절합니다. 그들은 카이만과 함께 늪에서 함께 쉴 수도 있죠. 따라서 아무도 그들의 사회적 기술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양은 선천적으로 온순한 동물이며 종종 길들여진 가축으로 길러지는데 이는 양이 인간과의 접촉이 익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농부와 양치기와 강한 유대감을 발전시킨 친근한 동물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농부와 목자들은 양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까지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양이 인간 보호자의 목소리와 몸짓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양은 또한 천성적으로 매우 호기심이 많으며 새로운 광경과 소리를 조사하거나 타고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종종 인간에게 접근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종종 소나 말과 같은 다른 유형의 가축보다 인간의 접촉을 더 잘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근한 성격 외에도 양은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행동으로도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무리의 다른 양들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종종 동료와 떨어질 때 고통의 징후를 보입니다. 일부 양 품종은 다른 품종보다 더 친근하고 사교적입니다. 예를 들어 도싯 견종은 차분하고 친근한 기질로 알려져 있는 반면 아이슬란드 양과 같은 다른 견종은 더 독립적이고 내성적일 수 있습니다. 남부 가오리는 평화로운 성격으로 유명한 아름다운 해양 생물이며 적절한 조건에서 인간에게 매우 친절할 수 있습니다. 꼬리 끝에 미늘이 있지만 선천적으로 공격적이지 않으며 닭이 당신이 그들의 공간을 조심하고 존중하는 한 그들은 접근할 수 있고 종종 인간 근처에 있는 것에 만족합니다. 이 해양 생물은 인간 방문객에게 익숙하며 먹이를 주거나 접근하는 지역에서 인간 주위를 자주 헤엄칩니다. 수족관이나 해양공원과 같은 환경에서는 때때로 그들과 함께 수영이나 스노클링을 할 수 있는 여행이 제공되며 먹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랜드 케이맨의 스팅레이 시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방문객들은 얕은 물에서 먹이를 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들은 또한 더 많은 상호작용을 위해 몇 분 후에 수영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에서 19m인 고래상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 종 중 하나입니다. 이름은 일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고래일까요? 상어일까요? 고래상어는 실제로 상어이지만 고래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일반 상어가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포유류가 아니지만 물에서 무작위로 퍼내는 플랭크톤과 작은 물고기를 먹죠. 다른 상어와 달리 고래상어는 일반적으로 무해하고 덜 무섭습니다. 그들은 매우 침착하고 순종적이어서 다이버들이 그들과 함께 수영할 수 있죠. 이 거인들은 다이버들에게 리프트를 제공하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때때로 고래상어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해 강력히 권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 표본도 매우 장난스럽습니다. 고래상어는 베이 제도, 몰디브, 필리핀 및 호주와 같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지만 IUCN에 의해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카멜레온은 일반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고독한 동물입니다. 따라서 팩이나 그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훈련과 사회화를 통해 일부 카멜레온은 인간이 다루는 것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어릴 때부터 포로 속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카멜레온을 반려동물로 키우기로 결정했다면 카멜레온을 규칙적이고 부드럽게 다루면서 인간과 상호작용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멜레온은 차분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생물이지만 고독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카멜레온 종은 다른 종보다 더 사교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잭슨 카멜레온은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유명하며 인간에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카멜레온은 독특하고 매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관찰하는 것이 매우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색을 바꾸고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능력은 다른 카멜레온이나 인간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머리를 흔들거나 목을 부풀리는 것입니다. 앙고라 토끼는 길고 부드러운 털로 유명한 길들여진 토끼 품종입니다. 귀여운 외모에 딱 맞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생명, 음식, 인간을 사랑합니다. 이 토끼는 온순한 성격으로 유명하며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 물거나 핥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탐험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을 즐깁니다. 다정하고 차분한 성격과 온화한 기질 외에도 많은 주인들은 그들을 친근하고 온순한 동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사회적 동물이며 어릴 때부터 안아주는 것을 즐깁니다. 사실 일부 주인들은 앙고라 토끼가 적극적으로 인간과 어울리기를 원하고 관심과 애정을 갈망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토끼는 일반적으로 공격적이지 않고 주인의 무릎에 행복하게 앉거나 낮잠을 자려고 껴안을 것입니다. 수컷과 암컷 앙고라 토끼는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주목할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일부 토끼는 조금 더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을 수 있지만 다른 어떤 토끼는 더 외향적이고 사교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1700년대 초 네덜란드 선장이 호주 퍼스 근처의 로트네스트 섬에 닻을 내리고 보통 고양이만큼 큰 쥐의 일종이라고 묘사한 동물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왈라비 또는 작은 종의 캥거루인 쿼카를 언급하고 있었는데 이 캥거루는 현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로 묘사되고 있죠. 이것들은 관광객들이 이 사랑스러운 유대류를 찍은 사진 중 일부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종종 밝고 활짝 웃고 있습니다. 매년 50만 명 이상의 손님이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목격하고 행복한 쿼카를 만나기 위해 섬을 방문합니다. 무게는 2.5에서 5kg이며 크기는 약 40에서 54cm에 불과합니다. 쿼카는 사진을 잘 찍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쿼카와 함께 사진을 찍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문객들은 어떤 식으로든 쿼카를 만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데 그것은 단순히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돌목상어의 큰 입을 보면 위험하고 무서운 바다 생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목상어는 실제로 해를 끼치지 않고 다이버를 맞이하는 친근한 동물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 온대 해역에서 발견되는 크고 느리게 움직이는 상어입니다. 다른 상어 종만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돌목상어는 놀라울 정도로 친근한 성향을 가진 매력적인 생물입니다. 돌목상어가 친근할 수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수동적인 먹이 행동입니다. 다른 상어종과 달리 돌목상어는 주로 플랑크톤과 작은 물고기를 먹으며 인간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돌목상어는 종종 보트 가까이에서 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심지어 인간이 그들과 함께 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돌목상어의 친근함에 기여하는 행동의 또 다른 측면은 호기심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 중 하나는 다른 상어와 의사소통하거나 영역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물 밖으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타만두아는 중남미에서 발견되는 작은 수목 개미핥기입니다. 다른 이국적인 동물만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놀라울 정도로 친근한 성향을 가진 매혹적인 생물입니다.
그들은 이빨이 없으며 야생에서 작은 가족 그룹으로 삽니다. 그들은 다양한 발성을 통해 서로 의사소통하고 종종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를 그루밍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온화하고 호기심 많은 성격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공격적이지 않고 인간을 공격하는 것이 빠르지 않지만 위협을 느끼거나 궁지에 몰렸다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타만두아는 먹이를 찾을 때 인간에게 접근할 수 있으며 심지어 쓰다듬거나 안아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을 사용하고 이름을 배우고 좋아하는 장난감을 갖고 좋아하는 은신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동물의 또 다른 재미있는 점은 때때로 당신의 목을 킁킁거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애완동물로 원한다면 가능하지만 이 동물은 곤충과 기타 작은 먹이가 풍부한 식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정신적 자극이 필요합니다. 등반과 탐험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는 실내 또는 실외 인클로저를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블로피쉬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로피쉬는 바다의 다른 물고기만큼 아름답지는 않지만 매우 친근한 바다동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매우 이상한 생물입니다. 이것은 수면 아래 약 600에서 1200m에 삽니다. 압력이 높은 이 깊은 물에서 블로피쉬는 일반 물고기처럼 보입니다. 재밌는 점은 그가 물 밖으로 꺼낼 때만 얼룩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부들이 그물에 걸리자마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블로피쉬는 최근 온라인 투표에서 지구상 가장 못생긴 생물로 선정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명성을 얻었고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지만 즉시 귀엽고 친근한 것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히아신스 마코 앵무새는 아름다움과 지능으로 유명한 크고 다채로운 앵무새입니다. 전통적으로 반려동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필요한 보살핌과 관심을 기꺼이 제공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친근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히아신스 금강앵무가 친근할 수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 행동입니다. 야생에서는 가족과 함께 작은 무리를 지어 살지만 일단 길들여지면 당신을 무리로 봅니다. 그러나 짝이나 그룹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히아신스 금강앵무는 개별 인간을 인식하거나 애정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당신과 이야기하고 껴안는 친근한 행동을 보이며 당신을 그루밍할 것입니다. 쾌적한 성격을 강조하는 히아신스 금강앵무의 한 가지 특징은 학습 능력입니다. 새들은 이름에 반응하고 사람의 말을 흉내내며 간단한 작업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트릭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페넥여우는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에 사는 작은 사막여우입니다. 그들은 눈에 띄는 외모, 큰 귀, 장난기 많은 행동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애완동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필요한 보살핌과 관심을 기꺼이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친근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우들이 친근할 수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사회적 행동입니다. 야생에서는 가족과 함께 소그룹으로 생활하지만 혼자 기르는 여우는 외롭고 우울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 많고 장난기 많은 성격으로 유명하며 주변을 탐색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주인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 여우를 안아볼 수도 있으며 고양이처럼 쓰다듬을 때 부드럽고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여우의 행동에서 친근감에 기여하는 또 다른 측면은 적응력입니다. 그들은 사막 서식지나 집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서 번성할 수 있습니다. 사랑앵무는 호주의 큰 무리에서 볼 수 있는 작은 앵무새 종입니다. 그들은 다른 색상으로 나오고 매우 귀엽게 보이죠. 한국과 일본에서도 야생에 많은 개체군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것은 개와 고양이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애완동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앵무새처럼 그들은 매우 친절하고 다정하죠. 그리고 그들은 말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을 매우 재미있게 만들죠. 그러나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수컷 사랑앵무는 암컷보다 인간의 말을 더 많이 흉내낸다고 합니다. 사랑앵무는 1805년에 처음 발견되었으며 작고 관리하기에 저렴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애완동물로서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새 팬들은 파란색, 알비노, 그리고 보라색과 같은 다른 색깔의 사랑앵무를 만들기 위해 그것들을 번식시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문어는 수세기 동안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신비한 바다 생물입니다. 지능, 적응력, 독특한 기술로 유명한 이 동물들은 자연의 경이로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우호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비망문어는 문어 중에서 가장 친근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친근함의 개념은 비망문어와 관련하여 정의하기가 다소 까다롭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바다생물은 지능이 높고 호기심이 많으며 인간을 인식하고 의사소통하도록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야생에서 인간에게 친근한 행동을 보이는 비망문어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어가 낚싯줄을 가지고 놀거나 수중 서식지를 탐험하는 다이버를 만지고 검사하기 위해 손을 뻗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비망문어는 다른 문어종보다 더 사교적이며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또한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가져온다고 보고했습니다. 개 품종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세인트존스계의 기원을 추적합니다. 19세기 동안 이 품종은 영국에서 다양한 다른 품종과 혼합되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개 품종 중 하나이며 종종 세계에서 가장 친근한 개로 간주됩니다. 그들의 기질 덕분에 그들은 가족 개뿐만 아니라 치료견, 수색견 및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레브라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애정이 많습니다. 그들은 충성심과 주인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어디에서나 주인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껴안는 것을 좋아하며 종종 긴 TV 세션을 위해 소파에서 주인과 함께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장난스럽고 주인과 함께 수영하고 탐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려는 열망으로 인해 그들은 매우 훈련이 가능하고 훌륭한 서비스와 순종적인 애완동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침착하고 균일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 낯선 사람, 어린이 및 기타 애완동물을 포함하여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자이언트 만타는 평평한 다이아몬드 모양의 몸체가 특징인 큰 가오리입니다. 만타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했으며 담요 또는 망토를 의미하죠. 다이버들이 그들과 함께 수영하는 것을 환영하는 매너티와 마찬가지로 만타도 인간과 같은 관용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다이버 주위를 천천히 우아하게 헤엄치죠. 인도네시아, 태국, 피지, 하와이 및 호주의 해양보호구역은 이러한 해양생물과의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친근한 생물은 동태평양의 섬에서도 많이 발견되죠. 이러한 이유로 관광객들은 쥐 가오리와의 긴밀한 만남을 경험하기 위해 섬으로 몰려들기도 합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자이언트 쥐 가오리는 가장 똑똑한 물고기와 동물 중 하나입니다. 사실 그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지능 테스트를 통과한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또한 귀여운 얼굴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기니피그가 친근한 반려동물로 여겨지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자라는 매우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야생에서 기니피그는 큰 무리를 지어 살며 이러한 사회적 행동은 그들의 길들여진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혼자 기르는 기니피그는 외롭고 우울할 수 있지만 인간과 함께 있으면 일반적으로 매우 친절하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온화한 성격과 주인에게 다가가 냄새를 맡고 애정의 표시로 핥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또한 쓰다듬고 앉는 것을 좋아하며 쓰다듬을 때 종종 부드러운 가르릉 소리를 냅니다. 기니피그 또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우리 주위를 뛰어다니고 환경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니피그 행동의 또 다른 측면은 훈련 능력입니다. 그들이 이름에 응답하거나 부름을 받았을 때 오는 것과 같은 간단한 요령은 쉽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백조는 종종 아름다움과 우아함과 관련된 크고 우아한 새입니다. 백조는 공격적이거나 영토를 다투는 것으로 유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적절한 조건에서는 매우 친근하고 사교적일 수 있습니다. 백조가 친근할 수 있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백조가 짝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매우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짝을 찾으면 백조는 종종 평생 동안 함께 지내며 음식을 나누고 서로를 손질하고 새끼를 함께 키웁니다. 짝 사이의 이러한 강한 유대감은 가족 그룹의 다른 백조들에게도 확장되어 공동체 의식과 협력 의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교적인 행동 외에도 백조는 지능과 호기심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개별 인간을 알아볼 수 있으며 먹이를 조사하거나 찾기 위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은 백조가 인간의 존재에 익숙하고 정기적으로 먹이를 먹는 지역에서 더 일반적입니다. 인간과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백조는 상황에 따라 우호적이거나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는 인간에게 접근하여 쓰다듬거나 먹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말은 일반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친근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매우 사교적이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다른 동물들과 음식과 공간을 공유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마국간과 농장에 적합하죠. 그러나 무리 중에서 가장 친근한 품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른 품종과 차별화되는 품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노르웨이의 산악지역에서 온 노르웨이 피우르드 말입니다. 그들은 친근할 뿐만 아니라 가장 귀엽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작지만 카트를 끌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노르웨이 피오르드 말은 차분하고 순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모만으로도 쉽게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온화함은 특히 행동 및 발달 문제가 있는 어린아이에게 좋은 효과라고 합니다. 해마는 독특한 외모와 행동으로 유명한 매혹적인 해양동물입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고양이나 개와 같은 친근한 생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지만 놀라울 정도로 온순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물거나 공격하는 경향이 없으며 대결을 피하면서 다소 느리게 움직입니다. 해마는 환경에서 인간의 존재에 쉽게 적응하고 당신의 손에서 먹도록 훈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우호적인 행동에 흥미로운 측면은 해마가 일부 일처제이며 평생 동안 같은 파트너와 함께 지낸다는 것입니다. 구애 기간 동안 그들은 파트너와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춤과 같은 공연을 보여줍니다. 한 번 짝을 이루면 둘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 행동은 그들을 서로에게 충성스러운 동반자로 만들고 다른 동물에 대해 덜 공격적이거나 영토를 넓히도록 합니다. 온두라스 흰 박쥐는 온두라스를 포함한 중남미가 원산지인 작은 식충 박쥐입니다. 친근성 측면에서 이 박쥐는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위험하지 않은 비공격적인 종으로 간주됩니다. 사실 이 박쥐는 매우 수줍음이 많고 가능하면 인간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그들의 가장 주목할 만한 행동 중 하나는 큰 잎을 물어뜯어 자신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 행동은 박쥐가 포식자와 악천후를 모두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적응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그루밍 행동에 참여하여 그룹 내에서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은 최대 6명의 개인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작고 귀여운 생명체는 따뜻함을 위해 가까이 모여 발성과 몸짓 언어를 사용하여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가이 고양이는 집고양이와 거의 같은 크기의 작은 야생고양이입니다. 그들은 중남미, 특히 코스타리카에서 일반적이죠. 그들은 종종 오셀롯 고양이와 혼동되지만 마가이 고양이는 머리가 짧고 눈이 크며 꼬리와 다리가 더 깁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나무 꼭대기에서 보내죠. 나무를 걸어 내려갈 수 있는 교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나무 고양이라고도 불리죠. 그들은 일반적으로 키가 50cm까지 자라며 무게는 약 5kg입니다. 길거리에서 고양이를 본다면 아마 집고양이로 착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게이 고양이도 좋은 애완동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야생고양이이지만 인간에게 공격적이지는 않습니다. 포로 상태에서 짧은 삶을 사는 다른 야생동물과 달리 마가이 고양이는 약 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랄 수도 있지만 꽤 친근할 수 있는 뱀이 몇 마리 있습니다. 그중 가장 친근한 것은 미국 남동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옥수수뱀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온순하며 필요한 보살핌과 관심을 기꺼이 제공하려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애완동물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의 이름은 그들의 식습관 선호도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옥수수 알갱이를 연상시키는 배 체크 무늬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독특한 디자인은 자연의 위장 역할을 하여 주변 환경과 매끄럽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온화하고 관대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 다루기 쉽고 안아주기가 쉽습니다. 야생뱀은 일반적으로 인간을 피하고 숨는 경향이 있지만 포로 사육뱀은 인간과의 접촉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취급과 사회화를 통해 이 뱀이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도록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격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성인과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과 함께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매너티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항상 침착하기 때문에 물속의 온순한 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매너티라고 불리는 거대한 해양 포유류입니다. 그들과 함께 수영을 해본 사람들에 따르면 그들은 너무 친절해서 당신을 전혀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플로리다의 크리스털 강에서 그들은 목격담을 제공했고 사람들에게 매너티의 친근한 본성을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따라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손님은 먼저 만지지 않는 한 매너티를 만질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너티가 다른 생물을 해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들의 이빨은 입안에 너무 멀리 있고 음식을 갈기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연구자들은 그들이 공격적으로 변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덕수염 드래곤은 실제로 얼마나 친절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매우 친절하다입니다. 이 파충류는 원래 호주에서 왔으며 온순한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차분한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과의 접촉을 좋아하여 다루기 쉽고 훈련하기가 쉽습니다. 종종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는 다른 파충류와 달리 이 동물은 일반적으로 침착합니다. 또한 사회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주인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사회화는 새로운 경험을 더 편안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람,
광경 및 소리에 노출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주인의 냄새를 인식하고 보거나 들을 때 흥분할 수 있습니다. 친근한 성격으로 인해 특히 학교 및 병원과 같은 환경에서 치료동물로 적합하여 환자에게 편안함과 휴식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상냥한 성격은 식단과 전반적인 관리에도 도움됩니다. 그들은 곤충과 채소를 비교적 단순하게 먹고 자외선 아래에서 햇볕을 쬐는 것을 좋아하며 테라리움에서 잘 자랍니다. 어쩌면 진짜 용처럼 불을 내뿜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만큼 소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슈가글라이더는 원래 호주에서 왔으며 1990년대 초에 애완동물로 처음 소개된 매력적이고 독특한 동물입니다. 이 작은 동물은 사교적인 성격으로 유명하며 놀랍고 친근한 애완동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껴안는 것을 좋아하고 주변을 탐험하고 주인과 게임을 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들은 인간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고 행복하기 위해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한 지능적인 동물입니다. 야생에서는 최대 30마리가 무리를 지어 살며 파트너와 강한 쌍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애완동물로 키울 때 주인과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분명한 즐거움의 징후를 보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주인을 찾고 발성, 그루밍 또는 직접 접근을 통해 관심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완동물로서 그들은 적절한 관리와 관심을 기울이면 최대 15년까지 지속될 수 있는 긴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귀엽게 날아다니는 애완동물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몸의 양쪽에 피부막이 있어 공기를 통해 나무에서 나무로 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물은 일본에서 가장 엘리트 사냥꾼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이타치, 일본 족제비입니다. 이 귀여운 작은 동물들은 매우 교활하고 민첩하기 때문에 속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먹이는 보통 쥐, 가재 및 개구리를 먹습니다. 오르고 수영하고 다이빙할 수 있죠. 그들은 또한 농작물을 파괴할 수 있는 원치 않은 설치류를 쫓아내는 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계업자들은 때때로 가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죠. 일본 족제비는 나가노 섬의 아판숲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인기 있는 족제비 외에도 일본에는 아즈나라는 또 다른 매혹적인 족제비가 있습니다. 이 동물의 털은 겨울에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눈 속에 몸을 숨기는 데 유용합니다. 라마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요? 그들이 침을 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라마가 침을 뱉는 것은 일반적으로 방어적인 행동입니다. 그들은 위협을 느끼거나 화가 났을 때만 이것을 사용하는데 당신은 실제로 가장 온순한 생물 중 하나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마는 사교적이고 차분한 성격으로 유명한 친근한 동물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들은 무리를 짓는 동물이며 다른 라마 및 인간과 함께 있는 것을 즐깁니다. 라마는 매우 장난기 많기 때문에 주변에 두기 좋은 동물입니다. 그들은 특히 인간 동료와 함께 달리고 점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동물들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차분한 존재로 인해 훌륭한 치료동물이 됩니다. 그들은 빨리 배울 수 있는 지능적인 동물입니다. 애완동물로서 라마는 돌보기 쉽고 특히 어린 나이에 사회화될 때 주인에게 매우 애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라마가 허밍과 비명 등 다양한 소리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